자, 오늘 금요일장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전략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우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딱 말씀드린 순간 코스피가 상승 전환을 했는데 오늘 금요일인 만큼 다음 주 우리 전략을 미리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이번 주에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는 계속해서 고가를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대형주로 수급이 조금 쏠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엔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혼조세, 이번 주에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인 만큼 확실한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올 종목들은 이러한 혼조 구간 속에서 확실하게 좋은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그러한 실적 성장을 보장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확실한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혼조세,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하락 구간을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 하락이 나왔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부실은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미국 쪽 자동차 부품 회사에 대한 파산,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미국 시장의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만큼 하락이 크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사실 나온 악재에 비해서 미국 시장의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나왔었던 악재들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은 반대로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자마자 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악재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던 지수를 방어했었던 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수 방어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국내 시장으로 연결을 해보자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좋은 실적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악재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승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상승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장중 상승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국내 기업들의 컨센서스,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또 조금은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호재거리는 유동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연내에 지금 2번 정도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에 대한 유동성 증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최근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이 나오면서 증시에 대한 자금 유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 기준으로는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지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국내 기업들의 이익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100포인트 이상 상승 여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수만 보면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라든지 부실 은행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에 대한 변동성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 구간 안에서 지수의 상승을 예상하고
유지하고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적절하게 선별해서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신다면 좋은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해서 좋은 전략과 좋은 종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전략과 종목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실시간에 대한 이슈도 제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속에서 실시간 빠르게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 제가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종목과 전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국내 시장은 유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맞이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 섹터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8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의 회담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2차 전지주도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섹터들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이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이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에 이 자동차주들 긍정적인 영향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 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를 좀 준비하는 섹터를 오늘 좀 가지고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자동차, 최근에 좋은 이슈와 함께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되어 있는 추가적인 전략 한번 오늘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조선과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3분기에도 여전히 실적 확실하게 흑자 전환이 나온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바닥권에서 충분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체크해서 좋은 전략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라고 본다면 대미 협상과 관련된 진척이 좀 나온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긍정적인 재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와 기아,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으로만 보면 사실 관세 25%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판매량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세 25%와 관련된 부분은 주가에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좋은 상승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이즈도 생길 것이고 변동성 구간도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락 구간이 크게 나오는 구간 속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도 저는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3분기만 보자면 사실 조금은 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관세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4분기부터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대응하는 편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현대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생방송을 통해서도 사실 매수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유는 좀 간단하죠. 말씀드린 대로 25%의 관세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관세가 35%, 45%로 높아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5%라는 수치가 반영되어 있는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횡보 구간에서 상승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엔 거의 9%가 넘는 상승 구간을 좀 보여줬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죠.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더라도 지금의 밸류에이션 가장 낮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노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되었었죠. 올해 시장만 봤을 때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 섹터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 주들은 관세와 관련된 이슈로 사실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되었었죠. 하지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과 함께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 그리고 좋은 재료까지 있는 만큼 현대차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SL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L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밸류에이션적에 대한 부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자리에서 상승 자리까지 만들어낸 만큼 SL도 지금은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추세 상승을 아직까지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만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전 고점 라인만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SL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추세 상승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슈에 좀 더 빠르게 반등에 대한 강도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SL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도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통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권이실 것 같은데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다음 주까지 흐름을 좀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만큼 신규 관점으로도 저는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종목들 워낙에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종목을 찾아간다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큰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L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매력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현재 가격으로도 매수 유효하고 다음 주까지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자동차 부품 쪽에서 상당히 가장 대장주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 12일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121선 자리에서 빠르게 반등 자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 라인을 넘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가져온 세 개의 종목 모두 다 상당히 낮은 과거의 데이터를 모두 다 봤을 때도 지금은 과거의 역대 최저점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관세가 낮아질 확률에 대해서 기대감이 주가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충분히 좋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좋은 매수 시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큰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자동차와 관련된 세 개의 종목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실시간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관세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죠.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관세와 관련된 실시간 이슈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관련되어 있는 세 개의 종목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실시간 대응 통해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세 개의 종목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종목 자동차 관련주였습니다. 이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에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해서 이 자동차주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저평가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니까요.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두 번째 조선 관련주도 자동차주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조선주들은 좋은 수익이 당연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주 이번 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속에서 하나오션 등 조선주들이 장중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제재, 사실 이 부분이 이번 주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아실 것 같고요.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조선주와 관련된 종목들 수주권이 워낙에 크게 쌓여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조선주들이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자리를 만들어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3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주권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만큼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만들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만큼 지금의 눌리는 구간 속에서 재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24일 생방송을 통해서도 그러한 부분을 제가 미리미리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실적 시즌이 곧 다가오는 만큼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 드리고 나서 120%가 넘는 상승 구간까지 빠르게 올라왔죠. 특히나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후에 눌리는 구간은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당연히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이 구간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눌리는 구간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적인 부담도 상당히 덜어낸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좀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최근에 61선 라인, 지지선 라인을 확실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승 쪽에 대한 자리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수급은 외국인 수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선 기자재와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들도 동반해서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수익이 났지만 우리는 수익이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재매수 시점을 적절하게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재료인 실적 발표 전인 지금 시점 매수 기회, 재매수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큰 수익을 보셨던 분들 혹은 방송 처음 보셔서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분들 오리엔탈 전공에 원래 나는 관심이 좀 있었다라는 분들 지금 자리에서 한번 매수해 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KSP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SP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이라이트 종목 이후에 86%의 상승 자리 나왔는데 고맙게도 눌리는 자리가 나왔다. 오리엔탈 전공과 마찬가지죠. 오리엔탈 전공과 마찬가지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매수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당연히 어제 장중에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오후장에 윗꼬리를 좀 달면서 눌리는 구간이 좀 나왔지만 여전히 61선 라인 지키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재료, 실적이라는 재료가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KSP도 여전히 지금 자리에서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 진입하신 분들 매도할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고점 라인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상승 자리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4분기에 실적이 꺾이느냐? 아니죠. 내년까지 적어도 내년까지는 실적 성장을 이어갈 만한 수주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은 미래에 대한 가치도 충분히 반영을 하기 때문에 3분기만 기대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만큼 지금에 눌리는 자리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HJ중공업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HJ중공업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이 나왔습니다. 실적, 성장만 보자면 HJ중공업이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 자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장중 10%가 넘는 상승 구간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 전략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신 분들 아마 단기에 좀 수익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61선 라인에서 적절하게 지금 반등 자리를 기술적인 자리도 완성하고 있는 만큼 고점 라인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HJ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자, 상승 구간 속에서 눌리는 구간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말씀드린 대로 이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이번 3분기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된 수주권은 우리가 체크가 분명히 되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기자재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도 제가 2번에서 연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좋은 눌리는 자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추가적인 상승, 특히나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만큼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개의 종목 제시를 해드렸는데 꼭 한번 매수해 보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섹터 종목은 조선주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공략해 주신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120%가 넘어가는 큰 수익을 달성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나는 꾸준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장도 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3분기 실적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반등 가능할까요? 석유화학은 제가 처음으로 좀 얘기를 드리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은 사실 아닙니다. 석유화학과 관련해서 악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종목별로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악재에 관련된 부분을 미리 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업황에 대한 반등이 3분기부터 조금씩 시작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섹터들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석유화학을 저는 오늘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저와 같은 이유로 기관들이 화학주들을 굉장히 매수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라든지 금호석유화학, 롯데정밀 같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반등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기관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에 대한 터널로 인해서 상반기에 대한 실적 상당히 암울했고 실적에 대한 부분, 밸류에이션적인 대한 부분도 분명히 부담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반등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그리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최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주들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화학주들도 석유화학주들도 반등 구간을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금에 대한 쏠림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자금 분산 속에서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는 섹터들도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 전지주들 제가 강조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석유화학주들도 지금은 바닥권에서 충분히 상승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꼭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LG화학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위기 속에서 배터리 친환경 소재로 성장에 대한 엔진을 좀 달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LG화학과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좋은 실적을 발표한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로 2조 원에 대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석유화학주들이 상당히 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부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석유화학주들 중에서는 LG화학을 가장 먼저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실적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바닥권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석유화학주들 같은 경우엔 대부분 바닥권에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LG화학 같은 경우엔 이미 상승 시도가 조금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후에 지금 횡보 자리를 가져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영향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라인을 돌파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구간에서 이미 상승 구간, 슈팅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장중 눌리는 구간에서 적절하게 한번 매수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 나는 정확한 구간을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한번 입장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금호석유화학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불황 속 독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주 가치 경영 안정도 탄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사업과 수익성을 잡고 체질에 대한 강화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실적의 턴 어라운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금호석유화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최근에 바닥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지금의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워낙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을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죠. 안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을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3분기에 긍정적인 실적만 발표하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호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으로도 충분히 매수 진입이 가능한 만큼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롯데케미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엔 3분기 실적에서 적자 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하나증권의 보고서가 있고요. KB증권 같은 경우엔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롯데케미칼의 하반기 실적 턴 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움직임 강하게 반등 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롯데케미칼 우리는 미리 대응하는 입장에서 지금부터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석유화학과 관련해서 3개의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었던 종목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실적 턴 어라운드라는 재료가 있는 만큼 꼭 한번 관심 두셨으면 좋겠고요. 현재가로도 충분히 매수가 진입이 가능한 만큼 좋은 매수를 통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석유화학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 업데이트도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대응 전략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미리 한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석유화학과 관련된 3개 종목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종목은 석유화학 관련주였습니다. 지금 10시 30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장 초반에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지만 0.69% 올라서 3,774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수처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턴어라운드 반등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경제 공부 꼼꼼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의 주식 노하우가 꼼꼼하게 담긴 자료집까지 드리니까요. 이것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들어보고 왔고요. 자, 이제는 공약주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방송 중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 주셨고 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생방송으로 좋은 종목들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전략으로 제시해드렸던 오리엔탈 전공 120% 상승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단계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 달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저는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종목은 여러 번에 걸친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 누적된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해서 조선과 관련해서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섹터 내에서 확실하게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수익이 가능한 부분, 누적된 수익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종목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리뷰를 한번 해드리면 7월 24일 날 한중 NCS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 24일 날 제가 생방송으로 제시를 해드렸대 투자 포인트로 ESS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2차 전지 쪽에서 ESS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주력은 ESS 쪽이라는 부분 제가 분명히 체크를 해드렸고요.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중 NCS 같은 경우는 7월 24일 날 제시해드리고 60%에 가까운 수익 구간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자 바로 상승 구간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눌리는 구간이 나왔죠. 그 구간에서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이 나오면서 사실 눌리는 구간이 길게 좀 나왔는데요. 적절한 시점에서 제가 9월 11일 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한중 NCS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긴 한데 재차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재진입이 좀 가능합니다라고 오픈 채팅방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시점부터 다시 한번 반등 자리를 만들어내면서 60%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은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번에 걸친 수익이 충분히 가능했죠. 생방송을 통해서 한번 그리고 오픈 채팅방 실시간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수익이 가능하게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는 만큼 생방송으로에 대한 종목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 업데이트까지 한번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종목 추세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ISC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제가 제시해 드리고 나서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44%의 수익 구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SC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 드리고 나서 빠르게 상승 자리, 다음 날 바로 상승 자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눌리는 구간 혹은 횡보 구간이 좀 있었지만 상승 추세,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자마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리미리 제가 이 부분을 체크하고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생방송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다는 걸 ISC로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ISC도 당연히 목표가를 달성한 만큼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눌리는 구간에선 당연히 재매수 시점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에서 적절하게 매수 시점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와 함께 누적된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나노텍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 전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실적 구간에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꼭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확실한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 꾸준하게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가 사실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 한번 하락 구간이 나왔지만 3분기에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된다. 저가 부근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121선 라인에서 반등 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은 아닙니다만 바닥권에서 빠르게 반등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제가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매수 전략 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해드렸던 매수가보다 조금은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만 적절하게 지금 시점부터 분할 매수 진입하셔도 좋은 수익이 가능한 만큼 미래나노텍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좋은 상승 모멘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늘려가는 구간도 있지만 재매수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만큼 저와 함께 해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가능하고요.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러한 부분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받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도 당연히 기대해 볼 만하겠죠. 좋은 모멘텀이 있는 만큼 좋은 수익 저와 함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공략해 주시고 실제로 큰 슈팅, 수익 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이라이트 종목 2가지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한 번 수익 보고 끝이 아니라 눌리는 구간에서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추가적인 수익 가져오신다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공략 드리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오픈 채팅방에서 공략 드리는 종목들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생방송은 1시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도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 5일 날 제시해드렸던 AI 코리아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눌리는 구간에서는 재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어제 생방송 리뷰를 통해서 AI 코리아 지금 자리에서 진입이 가능하다. 상승 자리 45%의 수익을 가져갔지만 눌리는 구간에서 충분히 재진입이 가능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결과를 한번 보시면 어제 슈팅 구간 26%가 넘는 상승 구간이 나오면서 장중에 아마 좋은 수익을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적절한 매수 시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이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단 하루 만에 20%가 넘는 수익 구간을 가져간 만큼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누적된 수익,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들 저는 조건 검색기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 지표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 검색기로는 실시간에 대한 이슈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우리는 미리미리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오늘도 전략과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은 조건 검색기로 종목을 검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만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저는 기법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적절한 시점만 잡아보신다면 좋은 종목인 만큼 확실하게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가지 핵심 기법 자료 오늘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3가지 핵심 기법 자료를 통해서 적절하게 매수할 만한 자리를 혼자 스스로 잡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성과 그리고 주식 실력을 높여줄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지금 입장해 주셔서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종료 이후에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입장해 주셔서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략 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큰 수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공략주 수익률 탑5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공략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요, 물류 관련 기업이고 시총이 12조가 넘어가는 굵직한 기업입니다. 자, 전문가님, 저도 이 종목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확실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명 바로 한번 공개를 해드리면 현대글로비스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기사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사실 악재가 있었죠. 입항 수수료, 미국의 입항 수수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입항 수수료가 기존 가격보다 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미국으로 입항할 때마다 수수료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부분은 영업이익을 깎아 내려가는 분명히 악재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글로벌 종합 물류 유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사업 구성을 설명을 해드리면 현대차가 자동차를 완성을 하면 배로 그 완성된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그러한 운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 자동차만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도 운반하는 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현대차 쪽으로 쏠려 있었던 사업 구성을 좀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때 관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판매량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운반하는 물류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를 하면서 사실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고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상의 사업 구성을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완성차에 대한 해상 운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주들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글로벌이 인정하는 가장 기술력이 좋은 로봇주입니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 가치 현재 10%를 가지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도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의 주가에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은 7배, 굉장히 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한번 보시면 최근에 상승 구간에서 눌리는 구간, 저는 오히려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매수 기회가 다시 한번 온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지분 가치를 생각했을 때 지금 가격 충분히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6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현재 가격으로 진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는 18만 3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현대글로비스였고요. 목표가 18만 3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 히든 종목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은 방산업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한 소외가 좀 있지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 눌림이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해외 수출로 역대 최대 실적을 현재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만 보면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4분기부터 다시 한번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의 눌리는 구간이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펙 성공 개최를 위해서 불꽃 쏘고 드론을 날린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이 업체의 드론이 날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주목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단기 재료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면 첨단 방산 전자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글로벌 방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드론이라든지 드론 방어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양 환경에 적용 가능한 무인기 개발로 경쟁력을 확인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방산 제품을 통해서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실적 부분을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최근에 조선과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회사의
조선주가 있습니다. 그 조선주에 대한 주가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조선주에 대한 지분 가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에 대한 가격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산과 관련된 이슈, 사실 고평가 영역에 대한 부분 논란이 되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도 PER이 53배이기 때문에 사실 고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조선주, 자회사인 조선주에 대한 지분 가치를 반영을 한다면 글로벌 평균보다 조금은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격대에선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말씀드렸듯이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눌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의 가격대는 박스 하단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 그리고 실적, 밸류에이션 쪽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5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실적 상승,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단기 급등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기대감에 매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종목명과 목표가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바로 한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방산과 관련된 종목 최근에 소외된 건 맞습니다만 충분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꼭 한번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